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정시 기출문제 오전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교직인성, 교직적성, 교직교양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교직인성 문제이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양이는 담임 선생님에게 과제물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사양이에게 기한 내에 과제물을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선생님은 고민에 빠졌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제물을 제출 기한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답변해 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양가 감정 문제는 항상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어떻게 교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자, 이 문항은 인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원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문제적 해결 능력과 창의적으로 창의적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문항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늘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를 보면은요, 이 방향성에서 이 어떤 내용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그 다음에 윤리적 성찰 과정에서의 사고 유연성,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상호 보완적 태도, 그 다음에 이타주의. 자, 이런 이외의 내용들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고려해서 문제의 취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2번 교직적성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다.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인터넷에 언제나 연결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알파 세대는 숏폼 위주의 영상 콘텐츠 소비와 생산에 익숙하다. 알파 세대의 학습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한 교육 방안을 말하시오. 알파 세대의 학습 특성, 여러분들 그냥 떠오르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따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이를 고려해서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출제 의도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이 무선 접촉이죠.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알파 세대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들의 교육 방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자,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 세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 학습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러면 이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좋은 교육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답변의 방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알파 세대의 학습 특성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여러 가지를 제가 제시했어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유지의 정보 검색 및 처리를 선호한다. 긴 문장의 독해 능력이 부족하다. 궁금증이 있을 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에 접근하여 답을 얻는 데 익숙하다. 개별 맞춤형 정보 제공에 익숙하다. 교사 중심의 획일적 교수학습 상황에 부정어간다. 변별 자극력이 없는 수업 상황에 집중력이 어렵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학습 주체성이 높은 편이다. 자, 온라인 상호작용 및 인간관계에 익숙하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알파 세대의 학습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이 특성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이게 모두를 제시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고려한 교육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자, 영상 이미지 중심의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 또 즉각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라인 사공작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궁금증에 대한 스스로의 탐구하는 역량을 강화해 줘야 된다. 다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개별적 맞춤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 뭐 내용적인 면이나 난이적 좀 형식적인 면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인지적 인내심을 키우고 집중력 강화하는 것을 지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텍스트 독해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디지털 정보 윤리에 대한 것도,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등에 대한 지도도 해야 된다. 면대면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시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이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데 응용하고 적용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 3번 교직 교양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단 토의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기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을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한 개인별 조사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소신대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집단 토의를 거친 후에 동일한 집단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사람들은 집단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응답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집단 토의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말하시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던 문제입니다. 보통 서울교육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 교양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자, 집단 토의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설득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차기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자, 토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원자가. 그래서 이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파악하겠다라는 것이 출제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의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집단 토의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집단적인 사고가 개인적인 사고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토의 과정에서 반대의 의견을 탐색하고 또는 표현하는 기회가 없다, 적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고립과 배척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결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원인들이.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방향성으로 답변하면 좋을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언 부담의 감소를 시키고 발언의 기회를 증가하기 위해서 토의 집단의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 아무래도 토의 집단이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부담감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발언의 기회도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집단 토의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드팀을 운영해야 된다. 자, 레드팀은 여러분들 다 알죠? 상대편의 의사가 다른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뭐 어떤 것에서 결론은 나왔는데 대안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중 투표를 통한 복수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자, 이런 것을 토대로, 자, 이런 것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 방향성대로 답변을 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면접 기망 컨설팅 파이널 특강 안내입니다. 자, 파이널 특강은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로 나눠져 있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거기에 더불어서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모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 문항별로 출제 의도와 방향성뿐만 아니라 합격한 학생의 답변, 자, 이 답변을 통한 피드백까지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요. 현장 강의인데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 날 11월 11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1단계가 합격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인터넷 강의와 별개인 연계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연계 인터넷 강좌를 미리 학생들에게 열어주고 학생들이 그 연계 강좌를 먼저 듣고 현장에 와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별로 상세 일정은 기망 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고정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둘 것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